안녕하세요. 전국의 소상공인 사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소상공인 지원받는 법,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올해 필수 세무서식을 맡은 세륜서문의 김명석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원래 2021년도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에 대해서도 많은 개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국이 너무 장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21년도에 세법 개정 사항이 좀 있는데요. 우리 사장님들께서 현업에서 진행을 하실 때 부가가치세 적용하시는 법, 그 다음에 소득세 적용하시는 법, 원래 꼭 필요한 거 기억을 하시려고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꼭 한번 찾아서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는 2021년 부가가치세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개정 사항이 간이가세자에 대한 제도들이 많이 보강이 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꼭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내가 여기 범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세법의 혜택을 보시고요. 혜택 부분에 대해서 내가 꼭 챙겨야 된다라고 하시면 그 혜택을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개정사항을 보시면 간이가세자의 적용 범위가 우리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 1월 1일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냐?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 미만 개인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자, 2021년도면 직전 연도면 2020년도가 되겠죠. 2020년도에 우리 사장님들의 매출액 전체 매출액에서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이다. 이럴 경우에는 나는 간이가세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 유흥 장소는 우리가 종전과 같이 4,800만 원 미만이만 간이가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간이가세자의 적용 범위가 많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내가 간이가세자다라고 하시면 거기에 대한 우리 꼭 챙겨가셔서 세법으로 우리가 혜택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안 내는 면세점이 있습니다. 그 면세점이 해당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간이가세자가 되는데요. 요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4,800만 원까지 4,800만 원 미만까지 우리가 면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2021년 1월 1일 우리 게시하는 과세 기간분부터는 4,800만 원 미만도 난 세금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4,800만 원 미만은 우리가 공급 대가 합계액입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공급가액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자, 우리가 새우깡을 하나 샀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거기가 만약 1,000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급가액은 909원이 될 거고 거기에 부가가치세는 91원이 되잖아요. 네, 이렇게 요 두 개를 합한 거를 우리는 공급 대가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공급 대가는 1,000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 1,000원을 다 합해 보니 4,800만 원 미만이다. 그럼 나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부분이 4,800만 원이 올라왔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한 가지 특이하게 변경된 게 있습니다. 원래 간이가세자들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간이가세자들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의무를 원칙적으로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이런 업종들 혹은 이런 그 기준이 미만이 되는 자들은 우리가 영수증 발급으로 대체를 하자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종전에는 간이가세자는 영수증 발급 대상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가 원칙이었으나 이제 2021년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세금계산서 발급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이가세자 중에서 신규로 올해 2021년도에 신규로 개업을 하신 우리 사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직전 연도 공급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들은 아직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주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이 있겠죠. 대표적인 사례들이 우리 소매업입니다. 소매업, 우리 그 소매업 조그만 우리
생활용품들 있잖아요. 생활용품들 구입하시는 거. 그 다음에 이미용업, 숙박업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원래 원칙적으로는 영수증 발급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의무가 끝나게 되죠. 허나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꼭 기억하실 거는 4,800만 원 미만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은 원래 2021년 7월 1일부터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가 된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중에 뒤쪽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세금 계산서가 발급 의무가 부여가 되다 보니까 발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가산세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죠. 이때까지는 가산세가 없었지만 향후에는 가산세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꼭 아울러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간이가세자 업종별 부과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업종에 대해서 각각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의 5에서 30%만큼을 업종 부과율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부부터는 세분화했네요. 조금씩 업종별로 세분화를 해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5에서 30%가 아닌 각각 10%씩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15%에서 40%로 상향 조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오른다는 얘기는 그만큼 간이가세자들도 거기에 대한 세금 부담을 조금 더 증가시키겠다라는 의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업종도 상세하게 좀 나눠서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소매업이나 재생용 우리 재료 수집, 판매업, 음식점업은 15%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숙박업 25%, 그 다음에 우리 보험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40%까지, 그 다음에 그 밖의 서비스업은 30%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업 있지 않습니까? 숙박업도 우리가 25%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업종별이 부가가치율이 조금씩 달라진다. 부가가치율이 조금 달라진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부가가치 신고를 하실 때 내 업종은 이 업종이었지. 이렇게 해서 그 업종에 따라서 부가가치율을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이가세자도 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하셔야 되는데요. 수취 세액 공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수취가 우리가 매출세액이 있으면 거기에 매입세액이 있잖아요. 이 매입세액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취 세액 공제를 해준다라는 의미였는데 그 부분이 업종별 부가가치율 5에서 30%를 적용하던 거를 우리가 매입액에다가 그냥 기존의 5%를 적용하던 거를 여기다가 그 매입액 곱하기 0.5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뀐 거는 뒤에 있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괄적으로 매입액 곱하기 0.5%를 그대로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수치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적용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기존에 30%까지 받았던 업종들은 조금 손해를 보시게 되겠네요. 세금이 조금 더 증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과도하게 증가 부분을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는 뭘까라고 저희가 추측을 해보면 정부에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세금 계산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이가세자들도 수치를 내가 받을 세금 계산서를 정확하게 다 수치를 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금의 혜택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을 수취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세액 공제를 더 해주지 않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금 계산서 제도들이 점점 더 타이트하고 점점 더 정교하게 정착되리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께서는 내가 이제 부가가치세를 옛날에 내뒀던 것보다 훨씬 좀 많이 증가될 수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내가 매입해 오실 때 세금 계산서를 정확하게 잘 받으셔야 된다는 것,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우리 영수증 주고 그냥 이렇게 사오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밀가루를 한 포대 사오신다든지 아니면 부자재를 사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사오실 때도 그냥 영수증 주고 이렇게 사왔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끊어서 갖고 오셔야지만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줄어든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 적용이 되시냐면 7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난 세금 계산서를 매입 쪽도 나는 철저하게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법안에 바뀐 거는 이 부분은 참 좀 아쉬운 개정사항인데요. 간이가세자들도 우리가 면세 농산물에 대해서는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의제 매입 공제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면세 농산물을 사오면 거기에 면세니까 부가가치세가 안 붙어 있잖아요. 안 붙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에서는 10%가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뭐 109분의 9, 108분의 8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10%의 매입세액 공제가 아닌데 의제에서 그와 비슷하게 해주겠다라는 의제 개념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의제 매입세 공제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뭐냐면 음식점업에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09분의 9 우리가 이제 농산물 상추 사오고 쌀 사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고기 사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제 매입 공제를 109분의 9만큼 공제를 받으셨는데 아쉽게도 2021년 7월 1일 공급분부터는 간이가세자의 의제 매입 공제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세금 부분이 많이 올라가는데요.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추가적으로 좀 다시 한번 개정을 해서 의제 매입 공제를 왜 이렇게 없앴냐면 기존에 의제 매입 공제가 한도가 없었습니다. 간이가세자는 의제 매입 공제에 대해서 한도가 없었는데 그 한도만큼만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 2021년 하반기 때에는 특히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많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또 결론적으로 기결이 됩니다만 소상공인 사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세금 계산서를 정확하게 이제는 수치해서 받으셔야지만 부가가치세가 줄어든다. 이 부분을 꼭 다시 한번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 면세 농산물의 의제 매입세 공제 부분이 이제는 받을 수 없다. 언제부터?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공급받는 부분부터는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1월부터 6월 30일까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요. 1월부터 6월 30일까지는 거기는 의제 매입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의제 매입 공제를 꼭 우리가 챙겨서 1월부터 6월까지는 받을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까 연결 계속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이가세자가 세금 계산서를 기존에 수취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매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이가세자들도 내가 공급을 받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안 받으면 내가 굳이 매입공제 안 받아서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가산세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대가 곱하기 0.5%만큼의 가산세율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우리가 거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요구를 하셔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 시작을 하냐면 2021년 7월 1일부터 공급받는 부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요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이가세자에서 세금계산서 미수치 가산세도 신설이 됐다라는 것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 부분도 조금 이제 아쉽네요.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소상공인 사장님들께서 음식점이나 숙박업을 되게 많이들 하고 계신데 새 신용카드 세액공제 부분이 우리가 공제율이 조정이 됐습니다. 자,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뭐냐면 우리 사장님들께서 우리 고객들이 오잖아요. 고객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음식을 드시고 난 다음에 결제를 할 겁니다. 숙박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 결제분에 대해서 2.6%만큼을 세액공제를 해줬어요. 그런데 2021년 7월 1일부터는 아쉽게도 기존의 기타 사업자랑 똑같이 동일하게 만들어줬네요. 1.3%로 이렇게 동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아쉬운 점이 이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음식점업, 숙박업이 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개정세법들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는 내년 우리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25일 날 신고를 하실 텐데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의제 매입 공제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세액공제 세율도 기존에 있던 거에서 반토막이 나서 1.3%만 적용하겠다.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받지 않으면 가산세를 또 매기겠다. 뭐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앞에 있는
우리 면세점 올려주고 그다음에 간이가세자 제도를 확대시키면서 추가적으로 나머지 이때까지 혜택을 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줄여서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과연 이 부분이 내년 1월 25일 날 신고를 해봤을 때 그만큼 간이가세자를 확대를 시켜줬는데 세액이 과연 얼마만큼 이제 증가가 되시는지도 한번 정부 당국자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게 통계를 한번 내보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지원이 조금 더 지원이 좀 더 느슨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 또 고려를 해보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저는 소상공인 사장님들께서 우리가 사업을 하시면서 한 푼이라도 조금 더 절세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을 좀 같이 고민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꼭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이가세자들이 발급했던 신용카드 매출이 있습니다. 제가 음식점에 가서 우리가 음식점 값을 냈는데요. 음식값을 냈는데 그 음식값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까지는 간이가세자들에 대해서 내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내가 발급받았잖아요. 신용카드 발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공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해주지 않았는데 이제 간이가세자들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신용카드도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자가 간이가세자이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업종이라면 그리고 그런 조건이라면 공급받는 자가 일반 과세자이면 이 일반 과세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상공인 사장님들께서 일반 과세자이다. 사장님들이 일반 과세자이다라고 하면 기존에 간이가세자하고 거래를 했던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즉 4,800만 원 이상이 되는 사람하고 8,000만 원 이상이 되는 이런 사람들은와 거래를 했다라고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참 어렵잖아요. 내가 일반 과세자인데 간이가세자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작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 없잖아요. 이 부분은 아마도 나중에 우리가 이제 국세청에서 그분이 매입공제가 되는지에 대한 거를 아마 발라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상이 된다, 여기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발라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발라주게 되면 그 부분은 우리가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좀 아쉽지만 그래도 챙겨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꼭 챙겨가셔서 우리가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하실 분은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간이가세자인 사업자들은 받을 수가 없고요. 일반 과세자인 분들은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냐면 2021년부터 7월 1일 이후 공급받는 부부터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에 대한 거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이때까지 원래 필수적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2021년도에 소득세도 많이 개정이 됐는데요. 특이한 개정 사항 한 몇 가지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이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됐죠. 이런 업종만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을 하시오 이렇게 했다가 한두 개씩 계속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업종도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을 무조건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8개 업종이 우리가 추가가 되셨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내 업종이 여기 추가된다라고 하시면은 내년부터는 현금 영수증을 이때까지는 발행하지 않으셨지만 앞으로는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은 건당 10만 원이 되겠죠. 10만 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우리가 현금 영수증을 무조건 발급을 해야 된다. 발급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네, 발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20%의 가산세가 있는데요. 2018년도 전까지는 우리가 과태료를 매겼는데 2019년도 이후부터는 우리가 가산세로 전환이 됐다라는 것도 아울러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개 업종을 한번 볼까요? 건강보조식품. 있죠. 건강보조식품 소매업들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세차업 있죠.
우리 손세차를 하거나 자동 세차를 하거나 이런 세차업들도 의무 발행 업종에 포함됐다. 그 다음에 이제 벽지나 마루덮개라든지 장판유 소매업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존에 이제 철물점, 만물점 이렇게 불러왔던 그런 업종들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구 소매업이 있습니다. 우리 공구 소매업들 하셨던 우리 뭐 망치 팔고 이렇게 팔았던 그런 공구 소매업들도 이제는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방이나 가죽 제품 소매업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고 가구 있습니다. 중고 가구. 기존의 가구를 다시 한번 세팅을 해서 중고 가구를 다시 한번 소매업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는 의무 발행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진기와 그 다음에 사진용품 소매업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 필터, 우리 사진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모터사이클 많이 붐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은퇴하신 아버님 세대들이 이제 모터사이클에 지금 갑자기 이제 붐이 일으셔가지고 모터사이클을 수리해주는 이런 업종들이 많이 생기셨는데요. 이런 업종들도 이제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이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거의 한 100% 중에서 90개 정도, 90% 정도 이상이 거의 의무 발급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이제 10만 원 넘어간다, 건당 넘어가시면 다 의무 발행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가, 물론 이제 조금 이제 우리 사장님들께서 사장님께 이렇게 많이 이제 버셔가지고 이렇게 하셨으면 저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 과세 표준이 10억 원이 초과되면 기존에 최고 세율이 42%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45%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께서 힘내셔가지고 과세 표준 10억 원을 초과하셔서 45%까지 세금 낼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소상공인 사장님들께서 힘내셔가지고요, 이름 매출액까지 오르시고 그 다음에 과세 표준도 그렇게 많이 오르셔서 세금도 많이 내실 수 있도록 열심히 기원을 드리고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기속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45%까지 올랐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손금 이월 공제 기간이 좀 바뀌셨는데, 기존에 결손금이라는 얘기는 이거죠. 내가 매출액이 1,000원 벌었습니다. 근데 내가 쓴 비용이 2,000원이야. 그러면 내가 1,000원만큼이 손실받죠. 이 부분을 우리 결손금이라고 부릅니다. 이 1,000원은 언제까지 공제를 해주자면 10년까지 공제를 해줬습니다. 종전에는. 그러나 이 부분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15년으로 연장을 해주게 되네요. 그래서 내가 결손금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꼼꼼히 챙기셔서 향후에 15년 동안 내가 더 챙겨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기존에 내가 하고 있다가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하고 나서 내가 결손금이 생겼다는 거죠. 폐업하면서. 그럼 이 결손금이 생겼다가 내가 한 1, 2년 동안 내가 또 열심히 또 재기 노력을 해서 1, 2년 있다가 다시 개업을 했단 말이죠. 근데 개업을 해서 거기서 내가 뭔가가 다시 나타났어요. 소득이 나타났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네, 기존에 있던 폐업하면서 생겼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15년 안에 들어온다면 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폐업했더라도 옛날에 내가 못 받았던 결손금은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것 같이 아울러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이제 간이 지급 명세서 제출 기간이 많이 단축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용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소득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려금들, 각종 지원금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는 이들의 소득을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종전에 우리가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되겠습니다. 분기면 이거죠. 예를 들어서 분기다 그러면 6월이다 그러면 그 다음 달 말일까지, 그러니까 7월 말까지 이렇게 가셔야죠. 근데 이제는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말일까지 꼭 신고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8월이잖아요. 그러면 9월 말까지 꼭 신고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아울러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이 사업자들 중에서 원천 징수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즉 3.3%대는 사업자들, 이분들도 마찬가지 다음 달 말일까지 같이 간이 지급 명세서를 꼭 제출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급 금액의 0.25%만큼이
우리가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쓸데없는 가산세를 매기지 않도록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출 기간이 지났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면 1년 1개월 이내에 우리가 다시 제출을 하면 0.125%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2021년 7월 1일 지급분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달부터 7월 1일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용직 그다음에 우리 사업소득이 있는 그런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들께서 꼭 챙기셔서 다음 달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다음에 사업소득 3.3% 떼시는 분들도 다음 달 말일까지 두 부류는 같이 꼭 그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급명세서는 뭐냐면 이거죠. 이름이 김 누구누구한테 제가 제 김명석이니까 김명석한테 내가 3.3% 떼고 얼마를 줬다라는 내 주민번호가 들어가고 내 이름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소득 금액 우리 들어갔던 지급 금액이 동시에 들어가는 걸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급 명세서를 꼭 제출을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타 세법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더 체크만 하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적용이 아니고 내년부터 적용이신데요. 개인의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조금씩 이제 확대가 됐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입니다. 직전 우리 수입 금액 총수익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사람들, 이상인 사람들은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이제는 전자로 발행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언제부터? 22년 7월 1일 공급부터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2020년도 21년도의 매출액이 2억 원이 넘었다. 그럴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 계산서 모두 발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내가 대상이 되면 이 부분은 친절하게도 세무서에서 통보를 해주니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 부가가치세 부분 많이 바뀌었다는 간이가세자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소득세 부분 최고 세율이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우리 2월 공제가 우리가 10년에서 15년까지 늘어났다는 것, 각종 지급 명세서의 제출 기간이 단축됐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셔서 불필요한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으시도록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바뀐 올해 필수 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